2025년도 부동산 시장 큰일 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요. 요 내용들을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2025년도 시장을 보기 전에 작년 시장 먼저 볼게요. 2024년도에는요. 전반적으로 경제가 많이 힘든 해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2%, 저성장에 멈췄고요. 금리는 3.5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살짝 떨어졌죠. 미국도 같이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매매 시장 동향도 볼게요. 주택 매매 가격은 서울 부동산이 상승, 지방은 하락,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 중심의 아파트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3월에 상승이 전환한 이후에 7월, 8월에는 한 1%가 넘게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2024년 하반기 들어서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방 아파트는 계속 힘들었어요. 약보합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하락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대시장도 많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특히 2024년도에는 월세 비중이 약 57.3%나 됐어요. 월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전세 기피 현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또 금리가 높아져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좀 까다롭고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월세를 찾게 되고 월세가는 계속 올랐죠. 자, 2024년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고금리, 경기 침체, 주택시장이 위축되기는 했는데요. 서울과 부동산은 일부 반등 신호가 보였습니다. 수도권은 상승, 지방은 하락.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되면서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고요. 또 서울 주택 가격은 계속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 하락세가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주택 시장이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 하락폭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24년에 주택 매매 거래가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여기에다가 대통령 탄핵 이런 사건, 여러 가지 일들로 소비 자체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또 브릿지론 PF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었어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보니까 건설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요. 이것들을 힘차게 밀고 나갈 정부의 능력, 의지 많이 부족한 상태죠. 이렇게 2025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요, 요 2025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주택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5년도 전망 또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에는 좀 상승의 기운이 살짝 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일단 경제성장률 여전히 1.9에서 2.1%로 저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금리는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미국도 3.4에서 많으면 2.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준금리도 지금보다 더 떨어져서 2.5까지 낮아질 전망이에요. 금리가 낮아져야 그나마 이 경색된 경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겠죠.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매매 시장도 살펴볼게요. 내년에 수급지수가 작년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런데 이제 경기 상황의 회복이 되면 가격 상승이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이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과연 그럴까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내년까지 4년인데요. 이때까지 정부가 추산한 주택의 수요는 1816만 8천 호인데요.
주택 공급은 13만 한 2천 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50만 호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미 2025년도에 50만 호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탄핵,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탄핵 진행이 아마 올 상반기에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주택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두세 달 정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다가 다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 내려가고 주택 시장에 들어오는 인구가 줄어들고 또 공급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상승 요인이 좀 더 많지 않나라고 연구원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2025년도에는 이제 긴축 정책을 해야 되고 수출 경쟁력도 약화가 되고 있고 건설 경기도 침체가 되고 또 주담대의 대출이 여전히 아직 고금리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30대가 이제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인구들이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PF가 정상이 되고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정상화가 된다면 주택 시장도 이 꽁꽁 얼어붙은 모습에서 다소 좀 따뜻한 기운이 돌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서울 수도권은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건데요. 지방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먼저 서울 수도권은 조금 더 상승이 예상이 되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상반기에 부지런히 물건을 찾아서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여전히 임대로 계시다면 경매로 내 집 마련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직은 좀 저렴하고요. 저렴한 기회에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상반기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또 임대로 계시는 분들이라면 전세는 여전히 이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라서 반전세가 또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반전세, 월세, 특히 월세로 사는 분들의 숫자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월세가도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요, 특히 지역과 시기 그리고 금리 상황, 가능하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 다사다난했던 24년도의 일들을 잘 발판 삼아 25년도에는 원하시는 집 꼭 마련하시고요. 원하는 수익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5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자료는 아래 링크 남겨드릴게요.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